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항암치료의 부작용, 오심구토 왜 생길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암치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메스껍다, 토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 항암치료를 하고 계신 우리 환자분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심구토가 왜 생기는지, 그 생기는 원인을 안다고 하면, 관리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오심구토가 과연 왜 생길까 라는 데 대한 해답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아스코라고 하는 이제 미국 임상암학회가 있는데요. 이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이 현대의 이 종양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 5가지를 탑5를 꼽았는데 그 중에 이 항구토제 개발이 하나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보시면은요. 자, 1965년에 이 MOPP라고 하는 항암제를 개발을 해서 허지킨 림포마를 완치를 시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2006년에 HPV 백신을 개발을 해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글리백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만성 백혈병 CML에 대한 치료를 거의 완치에 가깝게 해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PVB라고 하는 항암제를 개발해서 이 남성의 이 고환암을 거의 완치를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요겁니다. 아주 강력한 항구토제를 개발을 해서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한 게 이게 다섯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는 각종 암 치료제들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항구토제는 이러한 항암제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약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모든 어쨌든 항암 치료들을 다 도와주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다라고 이 미국의 임상암학회에서도 이렇게 꼽은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항암제를 쓰면은 이제 오심구토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심구토도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암제 하자마자 오심구토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급성오심이라고 하고 항암제 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암제 맞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서 막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지연오심이라고 하는데 항암 후 24시간 지나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로비신 이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오심구토를 많이 일으키는 이러한 약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투약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대개 한 2, 3일째 최대에 이르고 한 일주일까지 이러한 지연오심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러한 약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독소로비신 이러한 항암제를 투약하시는 분들은 이게 집에 가서도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미리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연오심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예기오심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항암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항암을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항암할 거를 생각만 해도 오심구토가 생기는 거를 이제 예기오심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약간 정신적인 이러한 이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심인데요. 이건 이제 신경안정제 같은 걸 투약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불응성 오심, 이 불응성 오심은요. 어떤 항구토제를 투약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를 불응성 오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응성 오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구토제 말고 2차 약제, 3차 약제 이렇게 투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구토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항구토제를 투약하는 어떤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항암제를 쓸 때 오심구토가 발생하는 어떤 확률을 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암제가 다 똑같이 오심구토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 최소위험군으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오심이 발생할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등도 위험군은 항암제를 투약하면 오심 발생 확률이 30에서 90% 된다. 저위험군은 10에서 30%, 최소위험군은 이제 10%가 안 된다라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뭐 항암제를 쓰다가 막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오심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환자분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이렇게 항암제별로 이 성격이 다 다르다. 어떤 약들은 굉장히 심하고 어떤 약들은 오심 구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암제별로 이런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항암제가 오심 구토를 많이 유발하고 어떤 거는 적게 유발할까? 라는 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고요. 이걸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항암제, 내가 맡고 있는 항암제가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아, 이 약이 오심 구토 많이 일으키는 약이구나. 한 중등도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부분은 중등도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들이 한 중간 정도 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약은 AC요법, 유방암에서 많이 쓰는 독소루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병합인 AC요법, 카보플라틴, 시스플라틴은 고위험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도 위험군은 이제 독소루비신, 요 A에 속하는 게 이제 독소루비신인데 이걸 단독으로 쓰게 되면 중등도 정도 된다. 근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같이 쓰게 되면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위험도, 최소위험도에 속하는 약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이제 고위험군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중등도 또는 그 이하의 저위험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 요즘에 면역항암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키트루다, 옵디보, 여보이, 임핀집, 그 다음에 뭐 표적치료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폐암에 쓰는 뭐 얼비툭스라든지 뭐 유방암에 쓰는 퍼제타 이런 게 다 표적항암제가 되는데 이런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 같은 약들은 최소 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개발되었던 뭐 독소루비신, 디스플라틴 이런 약제들하고는 다르죠. 오심 구토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이거는 별로 구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약들을 이제 투약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느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제 때문에 오심 구토가 발생한다라고 제가 계속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왜? why? 왜 발생할까요? 자, 항암제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제 두 개의 장기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뇌, 두 번째는 장입니다. 보통 오심구토 하면 이게 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심을 일으키는 거는요. 오심구토를 일으키는 거는 이 뇌에서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뇌와 장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 이 항암제의 성분이 뇌의 어떤 특정 이 부위를 자극을 해서 서브스턴스 P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장에서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서브스턴스 P는 NK1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을 하게 되고, 세로토닌은 세로토닌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을 하게 돼서 오심구토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수용체는 오심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 신체적인 기관에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심구토가 발생하는 건 단순히 어떤 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뇌와 장의 어떤 복합적인 신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심구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오는 신호와 장에서 오는 신호를 둘 다 차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은요. 항암제에 의해서 유발되는 오심구토는 첫 번째 급성형이 있고 지연형이 있는데, 급성은 24시간 내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형은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최대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둘째, 항암제에 따라 오심구토하는 이제 유발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약물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고위험군에 속하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위험군에 속하는 약이 있고요. 뭐 쭉 가면 최소 위험군에 속하는 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약하고 있는 약이 여기에서 어느 군에 속하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심구토가 왜 발생한다고 했죠? 뇌와 장에서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게 NK1 수용체 그리고 세로토닌 수용체를 자극해서 오심구토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항암제 때문에 오심구토가 발생하는 경우에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오심구토의 원인을 잘 아셨으면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